그래서 이어서 또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그 지난주에 또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제 검사 3인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렸는데 기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일이 저도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워낙 많아서 한 29번 정도 탄핵을 하더라고요. 시도해서 지금까지 선고 나온 게 8명인데 8번 다 기각이 됐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민주당의 책임론이 상당히 불고 있습니다. 우리 회 기사님 좀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최재다, 이창수다 하여서 또 이제 3인 검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흔히 뭐라고 할까요? 피해를 복원했다라고 할까요? 이게 과연 됐나? 저는 막대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뭐냐면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 그리고 수개월 후에 이른 헌법재판소의 기각까지 이른 과정 동안 직무에서 배제됐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명예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국부의 손실일 수도 있는 그리고 심각한 위해 행위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걸 굳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서까지 수개월을 기다리면서까지 이런 정치적 논쟁화되는 게 우습다. 이 사안을 가지고서도 정치 쟁점화하고 이게 본인들이 맞다 아득바득 우기는 것이 웃길 따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도 못지않게 웃긴 것이 지금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민주당의 헛발질조차도 받아먹지도 못하는 상황. 좀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역풍의 가능성 이렇게 물었었는데 이건 당연히 역풍이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민주당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지금 당장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지율일 텐데 국민의힘이 전혀 못 가져는 것을 보면 이건 그간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1주, 2주, 한 달여간의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이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뭐 오늘도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좀 탄핵의 카드가 아직 살아있다. 이런 거론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조금 뭐 항상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니다. 이 탄핵 기각에 대해서 그렇게 지난주에 또 내기는 냈었는데 여전히 좀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 좀 검토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또 나오기도 했어요. 사실 이제 29명을 탄핵시켰으면 그거는 이제 습관성 중독이잖아요. 진중권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계속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하면 이건 논리적 판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중독성 장애다 이건. 이렇게 보고 역시 똑같은 문제 제기 이와 같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 뭐 습관성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은 정치권이고 국민의힘이 막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걸 막을 힘이 없다. 야 국민의힘도 계속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국민의힘의 발언들이 뭐 원내대표의 발언들이 대표의 발언들이 그만큼 뭐랄까요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다. 사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있었던 사안이고 그 선고도 이제 곧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후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선고가 또 나왔을 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 상당히 더 민주당한테 치명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지금 그 해설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 SNS에 그런 의견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이 난점이 생길 거다. 그 법률 해석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다라면 이 이후에 있었던 최상목 대행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원인 무효가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제가 조금 밀어놓으면서 그렇잖아요.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땐 앞서 모두 다 기각된 8명 뿐만 아니라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100% 기각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확대재 생산되며 이것이 또 뭐 국민적인 쟁점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아쉬운 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 좀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면 우리 회 기자님도 보셨죠. 그 검찰 내통 발언이다 해가지고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비명계 인사들과 차례로 만나면서 통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한 유튜브 출연에 나와서 비명계가 검찰과 내통했다. 자신의 이제 체포 동의안 전국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또 발칵 뒤집어 폈었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석방되면서 조금 또 다시 좀 결집을 하고 있어요. 이슈가 지난주에 비명계 인사들이 다 이재명 대표가 또 만나가지고 이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좀 결의를 다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원팀이 뭐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의 민주당 체제라면 저는
감히 이 소위 말하는 비명계와 친명의 분열 이것이 얼만큼 있을까? 저는 분열이 있으려면 이건 분열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반대자로서의 어떤 분열을 즐기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건전하게 자기 분열, 자기 발전할 수 있었으려면 진즉에 분열했어야죠. 아니 저는 웃긴 게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 박홍근 보면서도 막 웃겼는데 뭐 해석하자면 그거잖아. 뭐 달리 해석할 걸 일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국민의힘은 출마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선거 관련 그 판결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아니 저는 뭐 계엄이 더 중하냐 선거 관련 혐의가 더 중하냐 물론 저는 계엄이 더 중하다고 보는데 민주주의의 꽃인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선거 관련 사범이란 말입니다. 선거 관련 사범이 1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그럼 이 사람은 출마하는 게 맞냐? 국민의힘은 그리고 과거의 민주당은 선거 관련 사범이 1심에서 기소되면 선거 관련 사범뿐만 아니죠. 1심에서 기소되면 출마 못 하잖아요. 저는 뭐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대선에 선거를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맞으려면 민주당도 출마 안 해야 되고 뭐 적어도 이재명은 출마 안 해야 되고 다들 까먹어버리고 있는데 최근에 기각된 검사들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돈봉투도 검사하던 그 사람들 수사하던 검사들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죠. 아니 지금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도 당내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손상하고 무너뜨려버린 그런 사범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질질질질 끌고서 소환 일정에도 응하지 않고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입에서 과연 민주주의를 선거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냐 하면 좀 부끄럽다. 박홍근은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 이재명 대표 이제 그 공직선거법 2심이 이제 26일에 2심 선고가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형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위헌법률 심판을 또 추가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법률에 대해서인지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번에도 이미 추가 신청을 했고 요번에 추가 신청을 했던데 요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나 뻔하잖아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진짜 그 투명 물고기처럼 속이 많이 보이잖아요. 시간 끌겠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도 싫다. 이재명도 제발 633이란 원칙 하에서 빨리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에서 확정을 내서 다음 대선에 국민의 미래를 좌우할 대통령 후보로 제발 출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현실적인 뭐랄까요 탄핵과 관련된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는 선고 그리고 이후로부터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국민들의 아쉬움이 다들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한 95%는 이재명은 다음 대선 때까지 뭐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대선 때까지 대법에서 판결이 안 나올 거다라고 95% 98%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은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대선 때까지 만에 하나 3심 판결이 나와버릴까 봐 지금 조마조마한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범죄자로서 범죄자 이재명은 뭐 1심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뭐 범죄자라고 부르는데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범죄자 이재명은 분명히 그런 지금 강박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을 거다. 그런 어떤 강박의 발로로서 그리고 그런 조급함의 신호로서 이와 같은 또 하나의 위헌적 부심을 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또 한 가지 좀 장면이 한동훈 대표가 영어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표현을 했는데 영어 발음이 좀 most dangerous man in Korea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이제 의원들이 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문법이 틀렸다. 그러니까 물론 그 내용도 틀렸다. 내용으로는 이제 가장 위험한 건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문법이 틀렸다. 모스타펜 더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해. 요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더가 붙냐 저 너무 웃기는데 저는 그래요. 뭐 이거 가지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어쩐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용적인 표현에서는 더가 빼는 게 맞다. 뺄 수도 있다. 그 영화 제목이나 이런 그렇죠. 더가 안 들어간 경우도 꽤 있고 하다못해 뭐 야구 게임도 나오고 막 MVP 뭐 하는 거 MVP라는 게 Most Valuable Player인데 더 MVP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들 뭐 MVP 하니까 그러니까 좀 우습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윤석열이 위험하냐 이재명이 위험하냐 잠재력 기준으로 따진다라면 이재명
이재명도 만만찮다. 그러니까 좀 민주당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윤석열에 대한 열등감으로 살 게 아니라 물론 퍼포먼스는 윤석열이 더 뭡니까 최고치를 달성했죠. 대한민국에서 더 위험한 행동은 찾기 힘든데 이재명도 만만찮다. 좀 자존심을 좀 회복하길 바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장동 그게 만만찮다. 지금 오늘 보니까 4천 얼마짜리 대장동 사건에 이제 증인 출석을 요청했고 판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을 안 나가겠다고 이제 버팅기던데 좀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증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누군가 본 것을 겪었던 것을 말해 주는 것, 증언해 주는 것이 역사적으로 혹은 이제 좋게 본다는 법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재명은 그걸 안 하겠다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재명이 과연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에서 끝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재명은 대장동 재판의 주요한 이해 당사자다. 그런 의심을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주어진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이 기왕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계엄 당일날 자랑스럽게 자기는 국회 숲속에 숨어있던 사람이 그리고 국민더러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던 사람이 과연 대통령으로 적합한가. 그렇게 본다라면 민주당의 색채에는 맞되 그리고 민주당으로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 국민들이 선택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